안녕하세요. 존버스톤입니다. 오늘은 부담부 증여에 관련된 세무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부담부 증여란 수증자가 증여를 받는 동시에 일정한 부담을 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수증자는 증여받는 사람을 수증자라고 하고요. 부동산 분야에서는 자녀에게 부동산을 증여하면서 해당 부동산에 잡혀있는 전세보증금이나 은행 대출 등의 채무를 함께 넘기는 것이 가장 흔한 부담부 증여 케이스입니다. 간단한 사례를 통해 부담부 증여와 관련된 세금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만든 사례인데요. 실제로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성인인 아들에게 다가구 주택을 증여하려고 합니다. 해당 다가구 주택의 시세는 6억 원이지만 공시가격은 2.6억 원이며 전세보증금은 1억 5천만 원 있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무주택자이고 소득이 없으나 전세보증금에 대해서 실제 채무 인수를 하였습니다. 다만 전세보증금에 대해서 아버지에게 대가를 지급하지는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현재 해당 다가구 주택만 소유한 1주택자이며 해당 주택에 대해서 보유 요건과 거주 요건은 충족하였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1세대 1주택은 만족했다 이런 조건이고요. 아버지와 아들은 세대 분리가 되어 있으며 아들은 최근 10년 이내에 부모님에게 증여받은 재산이 없습니다. 이런 케이스에 대해서 세무 처리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다가구 주택은 주택법상 단독주택에 해당하므로 공시가격은 개별주택가격을 적용을 합니다. 여기 공시가격이 개별주택가격이라는 것이죠. 밑에 주택법 시행령 2조를 보면 단독주택의 종류와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라고 하는데 3호에 다가구 주택이 나와 있죠. 그리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이거 줄여서 상증세법이라고 하겠습니다. 여기 제61조 1항 4호의 주택을 보면 개별주택 가격으로 평가를 하죠. 부담부 증여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첫째, 전세보증금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부과가 되고, 둘째, 공시가격과 전세보증금과의 차액에 대해서 증여세가 부과되며, 셋째, 공시가격 전체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지방교육세, 농어촌 특별세가 부과됩니다. 굉장히 여러 가지 세금이 다 걸려있기 때문에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우선 매도자인 아버지가 1세대 1주택이며 전세보증금이 12억 원 이하이므로 양도소득세는 비과세가 됩니다. 부담부 증여를 통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려면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 확인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등 실제로 아들이 전세보증금을 부담한다는 것을 입증할 서류가 존재해야 합니다. 여기 소득세법 제88조 1호에 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담부 증여 시 수증자가 부담하는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양도로 본다라고 나와 있고요. 89조 비과세 양도소득에는 1항 3호에 양도 당시 실질 거래가액의 합계액이 12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라고 되어 있는데 12억 원 이하인 경우에 가목에 1세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이 요건이 보유 요건과 거주 요건 이런 거 있는데 제가 이 위에 사례는 다 보유 요건과 거주 요건이 충족한다고 되어 있고 하니까 1세대 1주택이면서 전세 보증금이 12억 원 이하, 아까 1억 5천이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이 비과세 양도소득 여기 규정에 따라서 양도소득세가 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1조를 보면 3항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담부 증여의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이란 부담부 증여 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을 말한다라고 하고, 또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47조 3항을 잘 보시면 1항을 적용할 때 배우자 간 또는 직계 좀비속 간의 부담부 증여에 대해서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그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다만 그 채무액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하는데, 대통령령이 밑에 나와 있거든요. 시행령에 36조 2항에 보시면
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제10조 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증명되는 경우라고 되어 있는데 10조를 보시면 1항에 1호는 국가, 지방자치, 자치, 금융회사 등에 대한 채무이고 2호죠. 왜냐하면 지금은 전세보증금에 대해서 채무를 입증해야 되니까 제1호 외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 확인서, 담보 설정 및 이자 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이런 게 있어야 채무를 입증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실제로 수중자인 아들이 아버지의 채무를 인수한다는 그런 서류가 있어야 이게 부담부 증여가 된다라는 것이죠. 국세청이 부담부 증여에 대한 채무를 사후관리 시스템으로 전수 감시하기 때문에 추후 전세보증금은 반드시 수중자인 아들이 상환해야 합니다. 이 관련 기사를 보시면 제목이 부채 전세 딸린 증여로 세금 줄였다. 국세청이 모조리 보고 있다. 이거 작년 2월 6일자 기사이긴 한데요. 내용을 좀 보시면 국세청이 부담부 증여를 부채 사후관리 시스템으로 전수 감시한다라고 나와 있고 주택부담부 증여 신고를 접수한 세무서 직원은 증여주택에 딸린 부채와 임대차 계약의 상세 내용을 전부 부채 사후관리 시스템에 입력하고 부채나 임대차 계약의 만기가 도래하면 이 시스템을 통해 세무당국이 인지하게 되고 증여세 납세자에게 부채나 임대보증금을 상환했는지 상환자금의 출처는 무엇인지 소명을 요구한다. 증여를 받은 사람, 즉 수중자가 상환자금 출처를 소명하지 못하면 덜 낸 증여세를 추징당하고 가산세도 물어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사후관리를 전수로 하기 때문에 전세보증금을 반드시 수중자인 아들이 상환을 해야 된다라고 제가 적어놨죠. 그래서 수중자가 실제로 채무를 인수한다는 전제로 증여세는 600만 원이 나오는데 이게 어떻게 되는 것이냐면은 공시가격 2억 6천만 원에다가 전세보증금 1억 5천을 빼고 증여재산공제 5천만 원을 뺀 그런 과세표준에다가 10%를 곱한 것이니까 600만 원이 나오는 것이거든요. 이 법조문을 보시면 상증세법 제47조 1항에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에서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로서 수중자가 인수한 금액을 뺀 금액이라고 하죠. 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시행령 46조의 1항 그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란 임대보증금을 말하고요. 그러니까 이 증여재산 가액에서 임대보증금을 뺀 이 금액에다가 밑에 또 보시면 증여재산 공제가 있죠. 상증세법 53조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라고 나와 있는데 2호에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5천만 원을 공제를 합니다. 지금 케이스가 아들이 아버지한테 증여를 받는 케이스, 직계존속으로부터 받는 케이스죠. 그러니까 위에 다시 보시면 증여재산 공제가 5천만 원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세율을 보시면 제26조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하는데 26조가 상속세 세율이거든요. 근데 과세표준이 보시면 1억 원 이하예요. 공시가격 2억 6천에서 전세보증금 1억 5천을 빼고 또 5천만 원을 빼면 이게 1억 원 이하가 됩니다. 6천만 원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1억 원 이하의 과세표준의 세율이 10%죠. 그래서 위에 다시 보시면 10%로 제가 곱했기 때문에 증여세가 600만 원이 나오게 됩니다. 다음으로 취득세는 910만 원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공시가격 2억 6천만 원에다가 3.5%로 곱한 금액인데요. 여기서 주의할 점은 취득자가 소득이 있더라도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없는 이상 전세보증금에 대해서는 유상거래로 볼 수가 없습니다. 이 유상거래 여부가 굉장히 중요한데 왜냐하면 세율이 달라지기 때문이죠. 제가 3.5% 곱한 거는 무상취득 기준으로 곱한 겁니다. 왜냐하면 아들이 아버지한테 실제로 전세보증금에 대해서 지급을 안 했기 때문이죠. 만일 취득자가 전세보증금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였다면 취득세는 535만 원으로 줄게 되는데요. 어떻게 계산이 나오냐면 공시가격 2억 6천만 원에다가 전세보증금 1억 5천만 원을 뺀 금액에는 3.5% 그리고 전세보증금 1억 5천만 원에는 1%를 곱해가지고 산출이 되는데 이게 아들이 전세보증금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였을 때 취득세가 이렇게 나온다는 것이고
저의 케이스에서는 지급을 안 했기 때문에 총 공시가격의 3.5%를 곱해서 910만 원이 나오게 됩니다. 지방세법 조문이 있는데요. 제7조의 11항의 4호를 보시면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강목의 어느 하나에 의하여 증명되는 경우인데 뭐 소득이 증명되거나 소유재산을 처분 담보한 금액으로 해당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혹은 뭐 취득자의 재산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이렇게 산출이 되는데 그렇지 않다면 위에처럼 산출이 되는 것입니다. 12항에 보시면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 증여의 경우에는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유상으로 취득하는 것으로 본다. 다만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으로부터의 부동산 등 부담부 증여의 경우에는 11항을 적용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 그러니까 그 전세보증금이죠. 이 케이스에서는 전세보증금의 경우에는 이 11항을 적용한다 이겁니다. 근데 잘 보시면 11항에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에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당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라고 하는데 기본적으로는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보니까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세율이 3.5%거든요. 그걸로 보게 됩니다. 밑에는 법제처 해석인데요. 매매 대금에서 전세보증금을 차감 지급 시 주택 유상세율 적용 여부 질의 회신 이건데 답변 요지가 직계 비속이 소득 증명이 있더라도 대금 지급 사실 또는 채무 승계 사실이 없는 이상 해당 전세보증금에 대해서는 유상거래로 볼 수가 없다. 그러니까 전체에 대해서 증여로 보고 취득세율을 산정해야 된다 이 얘기거든요. 또 보시면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으로부터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 유상거래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취득자의 소득 증명 등과 함께 세금 지급 사실 또는 채무 승계 사실을 입증하여야 할 것이라고 나와 있죠. 이 케이스에서는 전세보증금 부분에 대해서는 금융거래 내역 등으로 대금 지급 사실 등을 입증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어서 해당 전세보증금에 대해서는 유상거래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라고 나온 케이스입니다. 또 지방세법 제10조 2항에 보시면 과세표준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하는데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것도 맥스로 보는 것입니다. 신고가액 혹은 시가표준액 해가지고 이거의 맥스죠. 여기 4조의 시가표준액의 1항에 보시면 시가표준액이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이니까 아까 그 개별 공시가액 이게 시가표준액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신고한 가액보다는 시가표준액을 쓰거든요. 부담부 증여의 케이스에서는. 그래서 위에서 보시면 공시가액을 취득가액의 과세표준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라고 보여지고요. 제11조의 부동산 취득 등의 세율 이게 중요한데 1항의 2호 보시면 무상취득의 경우에는 1000분의 35 그러니까 3.5%죠. 근데 8호에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구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가목의 취득 당시 가액이 6억 원 이하의 주택에는 1%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3.5%냐 1%냐 이 차이죠. 그렇지만 여기의 케이스에서는 3.5%가 타당합니다. 왜냐하면 전세보증금에 대해서 아들이 아버지한테 지급을 안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3.5%로 적용을 해서 다시 보시면 취득세가 910만 원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지방교육세와 농어촌 특별세 이걸 줄여서 농특세라고 하죠. 이거는 각각 78만 원 하고 52만 원이 나오게 되는데요. 지방교육세는 공시가격의 이 3.5% 아까 그 취득세 세율의 2%를 빼고 거기다가 20%를 곱한 금액이 78만 원이고 농특세 같은 경우에는 공시가액의 2%를 곱하고 거기다가 10%를 곱해서 산출을 합니다. 이거 밑에 법령을 보시면 지방세법 제151조의 1항에 지방교육세는 다음 닥호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1호에 보시면 제10조의 과세표준의 11조 1항 1호부터 7호까지의 세율 여기 사례에서 보면은 3.5%거든요. 이거에서
1000분의 20을 뺀 세율, 그러니까 이게 2%죠. 여기 세율을 빼고 세율을 적용한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20이라고 하니까 20%죠. 그래서 이렇게 산출이 된 거고요. 78만 원으로 나오게 됩니다. 또 농특세법에서 3조의 5항을 보시면 이 취득세 납세 의무자는 농특세를 납부할 의무를 지고 5조를 보시면 과세표준과 세율이 있는데 5호에 지방세법 제11조의 표준 세율을 100분의 2로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이게 과세 표준이고 세율은 또 10%거든요. 그래서 다시 보시면 공시가격 여기 2.6억 원에다가 2%를 곱한 이 금액이 여기선 과세 표준이고 여기다가 10%를 곱해서 산출이 된 것입니다. 52만 원으로. 결론적으로 예시 사례에서 납부할 세금을 표로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게 부담부 증여 관련된 세액 요약표거든요. 양도소득세는 아버지가 1세대 1주택이면서 12억 원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세액이 빵원이 나오고, 증여세는 600만 원, 취득세는 910만 원, 지방교육세는 78만 원, 농특세 같은 경우에는 52만 원이 나와서 총 합계가 1640만 원이 나오게 됩니다. 굉장히 복잡하죠. 부담부 증여는 상황에 따라서 절세 전략으로 사용할 수가 있지만 다주택자 및 실제 채무 인수 여부 등 고려할 사항이 많아서 신중히 따져보고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사례는 부담부 증여에서 그나마 간단한 사례이며 실제로는 더 복잡한 사례가 많다는 점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글과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